근로자는 실제로 산재를 통해 큰 금액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결국 마땅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산재보상금 이외의 부분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발생한 손해의 100%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며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받게 해주려고 편의를 봐줬는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기도 하며 오히려 회사에서 손해가 막심하다며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실제로 산재를 통해 큰 금액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결국 마땅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상금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것이며 큰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산재로 인해서 해당 근로자의 신체에 큰 부상 및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치유된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100%의 노동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손해를 계산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상금을 제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입니다. 적극적 손해란 해당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직접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입원비, 치료비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손해란 현재 발생한 손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정된 손해를 의미합니다. 노동력이 상실한 부분만큼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이 줄어듦에 따른 손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사람의 신체, 생명, 명예에 발생한 문제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해의 총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받은 보상금과 근로자의 과실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것입니다. 산재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가장 먼저는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내용 증명, 문자, 소장 등을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청구한 내용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받거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된 손해배상액을 회사가 지급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산재보상금을 100%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남은 손해도 회사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은 손해 여부를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되며 청구 이후에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으면 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지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